안녕하세요, 독일카시입니다. 오늘은 호접란을 겨울에 사야 하는 이유와 한 번만 분갈이해 놓으면 평생 분갈이해도 되지 않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호접란을 지금 사면 좋은 이유는 생육 사이클상 지금이 호접란의 개화 시즌이기 때문입니다. 즉 가정집에서 키운다면 지금이 개화철이라는 소리예요. 호접란은 저온에서 꽃눈 분화를 해 꽃을 피우는데요. 가정에서는 낮과 밤의 일교차가 많이 벌어지는 10월달에 꽃눈 분화를 해요. 그런데 호접란 농가에서는 여름에도 저온 처리를 해서 꽃을 피운 호접란을 생산하여 유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봄 이후 혹은 여름에 꽃핀 호접란을 구입한다면 그해 10월에는 꽃눈 분화를 하지 않을 수 있어요. 물론 운이 좋으면 바로 꽃을 또 올려주기도 하지만 너무 많은 에너지를 소모해서 자칫 세력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지금 집 베란다에는 호접란이 한창 꽃을 피우고 있고 이제 개화를 준비하는 개체들도 있어요. 그동안 호접란에 대한 영상을 참 많이도 만들었는데요. 영상 아래 더보기란에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호접란 영상 링크 걸어두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키우는 호접란들 근황 먼저 짧게 소개해 볼게요. 먼저 흙으로 키우는 호접란입니다. 햇소로 3년째 흙에 키우고 있는데 올해도 꽃을 많이 올려주었어요. 꽃이 피면 자세하게 설명 한번 해드릴게요. 호피무늬 잎을 가진 실러리아나 호접란이에요. 원종 호접란 중 하나인데요. 저는 두 개체를 키우고 있는데 둘 다 예쁜 꽃을 피워주었습니다. 예전에는 구하기 힘들었는데 요즘은 쉽게 접할 수 있게 되었어요. 꽃은 향기를 가지고 있는 개체가 있고 없는 개체가 있어서 향을 맡아보고 사지 않는 한 복불복이에요. 저는 다행히 둘 다 향이 있는 개체가 걸렸네요. 옆에는 독일에서 키우다 데려온 초미니 호접란이 있는데요. 얘도 매년 앙증맞은 꽃을 피워줍니다. 모든 호접란이 겨울에 꽃을 피우는 것은 아니에요. 겨울에 꽃을 피우는 종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동남아시아가 자생지이기 때문에 여름에 개화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대체로 향이 굉장히 좋아요. 역시 요즘은 전문 난원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독일에서 데려온 호접란이에요. 10년 전 친구가 키우다 죽일 뻔한 걸 살려낸 건데 정이 들어서 데리고 온 호접란입니다. 크기가 서로 다른 세 종류의 호접란을 합식해서 키우는데 매년 예쁜 꽃을 피워주고 있어요. 6년째 분갈이 없이 키우고 있습니다. 6년 전 다이소에서 파는 재료들로만 심어 키우고 있는 호접란이에요. 매년 하얀 꽃을 피워줍니다. 지금은 화분 밖으로 뿌리들이 많이 자라 나왔는데 이렇게 건강한 뿌리가 화분 밖으로 많이 자라 있다면 굳이 분갈이는 해주지 않아도 돼요. 올해는 지난해 꽃을 피웠던 꽃대에서도 꽃을 피우고 새로운 꽃대도 올라와서 엄청 풍성한 모습으로 피었습니다. 다만 꽃이 많아서 그런지 꽃의 크기 자체는 많이 작아졌어요. 3년 전 분갈이하지 않고 비닐포트째 키워보기에 도전한 황금잎 호접란이에요. 2년 정도는 분갈이 없이 잘 자라다가 2년이 넘어가면서부터 뿌리에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만약 비닐포트 밖으로 새 뿌리가 많이 자라 나왔다면 문제가 없었을 텐데 대부분의 뿌리가 비닐포트 안에서만 자라다 보니 과습으로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작년 가을에 분갈이를 해주었더니 세력은 약하지만 꽃을 피워주었습니다. 역시 3년 전 호접란을 세로로 쪼개서 번식시켜본 개체입니다. 매년 꽃을 피워주는데 올해는 꽃대가 옆구리에 걸려서 나오지 못하고 있어요. 이런 경우는 저도 처음이라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연적으로 이끼가 많이 생겼는데 뿌리에 나쁜 영향을 주진 않는 것 같아서 그대로 키워보고 있어요. 대형 굴비판에 호접란 10개가 붙어서 자라고 있습니다. 몇 년 전부터 호접란을 하나둘 붙여서 키우기 시작했는데요. 올해는 유독 꽃을 많이 피울 것 같습니다. 호접란의 꽃대는 빛을 따라가는 성질이 있다 보니 전부 다 창가 쪽으로 휘어져 있네요. 가정집 베란다에서 호접란을 부작한 경우 처음 1, 2년 정도는 적응기가 필요해요. 이때 기존 뿌리들은 대부분 말라버리고 새 뿌리들이 자라나와서 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잎이 하엽지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새로운 뿌리가 자라나오면 그때부터는 잘 성장하고 꽃도 많이 피워져요. 자, 그럼 그동안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호접란 분갈이하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호접란 하나를 사왔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비닐포트에 수태를 이용해 재배하고 있어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비닐포트째 호접란을 키워보기도 했지만 2년이 넘어가면서 무너지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호접란을 구매하셨다고 하면 분갈이하는 것을 추천하는 편입니다. 비닐포트에 키운 호접란은 그냥 뽑아내기가 힘들어요. 뿌리가 많이 없는 상태라면 잘 뽑히겠지만 뿌리가 화분 옆면에 많이 자라있는 상태라면 비닐이 늘어날 정도로 단단해요. 가위를 이용해 비닐을 잘라주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기존 수태를 모두 제거해야 합니다. 가장 아랫부분의 수태부터 제거하는 것이 가장 편해요. 뿌리가 드러나기 시작하면 엉킨 것들을 풀어가면서 윗부분 수태들도 제거해 갑니다.
수태가 바삭하게 마른 상태에서는 단단해서 제거하기가 힘들어요. 그럴 경우에는 물에 5분 정도 담가 수태가 물을 흠뻑 머금게 한 후 작업을 해보세요. 수태를 제거하다 보면 안쪽에 또 하나의 작은 수태 덩어리가 나와요. 수태 뭉치가 화분 모양으로 되어 있죠. 이거는 1년차 호접란을 그대로 큰 화분으로 옮겨 심어서 그런 거예요. 나쁜 건 아니에요. 다만 보통의 경우 안쪽 수태는 바깥쪽 수태보다 더 단단하게 뭉쳐져 있어서 이 안에 뿌리들은 대부분 상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에 사온 호접란은 이 부분의 뿌리들도 싱싱했습니다. 상한 뿌리가 거의 없어서 뿌리 정리는 하지 않았어요. 까맣게 변했거나 속이 텅 빈 느낌의 뿌리가 있다면 소독한 가위로 잘라주세요. 그리고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어줍니다. 그럴 일은 거의 없지만 기존 식재가 오래되어 오염되었다면 뿌리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입구가 넓고 높이가 낮은 평토분을 준비했습니다. 지난달 부산 데팡스 가든센터에서 제 영상을 보시고 선물을 보내주신 거예요. 이런 평토분에 꼭 한번 호접란을 키워보고 싶었는데 가격이 살짝 부담됐었는데 이번에 해보게 되었네요. 물구멍이 커서 엄청 마음에 들었는데요. 필히 분망을 깔아주셔야 합니다. 물구멍이 크면 이 사이로 공기가 드나들어서 뿌리 건강엔 좋지만 종종 이 구멍을 통해 민달팽이가 들어가 새로 자라는 뿌리들을 갉아먹거든요. 민달팽이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꼭 분망을 깔아주세요. 깨끗한 뉴질랜드산 수태를 준비합니다. 그런데 요즘 뉴질랜드산 수태가 수입이 잘 되지도 않고 가격도 높아졌다고 해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도 많습니다. 지금 수태도 예전 수태에 비하면 상태가 썩 좋은 편은 아니에요. 평토분 아래쪽에 수태를 넉넉히 깔아줍니다. 그리고 손으로 살짝 눌러 압착을 시켜주는데요. 이거는 감을 익히셔야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뭉친 수태 양이 처음 수태 양의 3분의 2 정도가 될 정도로 압축을 합니다. 그리고 호접란의 뿌리를 사방으로 펼쳐준 다음에 눌러놓은 수태 위에 얹어줍니다. 뿌리들이 화분 전체적으로 퍼질 수 있도록 자리를 잡아주고요. 호접란의 꽃대를 잘라내고 심으면 굳이 지지대를 해주지 않아도 괜찮은데 꽃이 무겁다 보니 호접란이 많이 흔들리더라고요. 호접란을 비롯한 착색란들은 분갈이 후 흔들리지 않아야 빨리 뿌리가 내려 활착합니다. 그래서 지지대를 하나 세워주었어요. 이 지지대는 라이좀 클립이라고 해서 화분에 끼워 사용하는 착색란용 지지대인데요. 제 난스승님 기화님께 배워와서 돼지아빠님과 함께 만들어 보았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알려주시면 영상으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어떤 방법을 쓰던 호접란이 흔들리지 않게 고정만 해주시면 됩니다. 라이좀 클립 하나로는 지지가 잘 안 되는 듯해서 하나를 더 만들어 꽂아줬더니 단단하게 고정이 되었습니다. 만약 호접란을 고정시키는 것이 너무 힘들다면 꽃대를 포기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이제 호접란 뿌리가 가려질 정도로 수태를 얹어 마무리하면 완성이에요. 수태의 두께는 2에서 3cm 정도가 가장 무난할 것 같습니다. 사실 제 성격 같아서는 꽃대를 자르고 했을 텐데 우리 구독자님들께서 꽃이 아까워요 라는 댓글을 다실 것이 예상돼서 그대로 남겨놓고 분갈이를 해보았습니다. 잘했죠? 자, 비료를 줄 건데요. 제가 3년 전에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 비료예요. 마감프 K라는 비료인데 수태 위에 얹어두면 조금씩 비료 성분이 용출되는 그런 비료입니다. 북란이나 호접란 등 착색란에 특히 좋은 비료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호접란이 자라면 잎장 사이에서 새뿌리들이 자라나올 거예요. 수태 위에 새뿌리들이 많이 자라면 그 위에 수태를 조금씩 더 추가해주는 형식으로 계속해서 키워갈 생각입니다. 그렇게 어느 정도 화분이 수태로 채워지면 그 뒤로는 뿌리들을 탈출하는 대로 놔두고 오래도록 키워볼 거예요. 오늘은 이렇게 호접란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는데요. 많은 분들이 호접란의 매력에 빠져 한 번씩 키워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며 이번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재미있게 보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뿅.